화이팅은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 동문 홈런 치세요. 윤석열 화이팅!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는 윤석열 동문 윤석열 화이팅! 중앙고 야구를 사랑하는 윤석열 동문 믿습니다. 멸멸멸쿵! 윤석열 홈런! 멸쿵! 윤석열 랜디 액션!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태호 박사와 함께하는 오늘의 시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태호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번. 아, 별 말씀입니다. 박사님, 네네. 이번 주에 그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예예예. 저기 김건희 그 방송 파장 네네. 있었고, 근데 그거보다 그거는 그냥 뭐 유야무야 되는 네네네. 것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잠복되는 상태고, 그래도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안철수 그 대표가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그럼 단일화가 되느냐? 정권 교체는 이게 하나의 그 저기 대명제인데 네네. 야권에서는 또 그리고 이재명 보면은 이제 오늘 그 여론조사도 봐도 그 윤석열 36.1%, 이재명 34.9%, 안철수 13.5% 이렇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5%에 육박하다 보니까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60% 가까운 국민들이 야, 이게 단일화가 안 되면 결국 이 지금 조금 앞선다 그래도 그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단일화 어떤 그 현상. 그런데 사실은 또 윤석열 그 후보 쪽에서는 단일화를 극히 바라지만 지금 이제 안철수 그 대표 쪽에서는 좀 튕긴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당연하죠. 튕기죠. 예. 뭐 안일화라고 얘기를 하고 안철수로 단일화, 아니라. 그다음에 이준석 그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는 간만 보는 간이라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서로 네네네. 두 사람의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네. 자,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되고 현상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이제 최근 여론조사 4개가 소개가 됐는데 아침에 새벽에 신문 몇 개를 보니까 예. 보니까 2개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2개는 이재명 후보가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데 안철수 씨가 10%에서 많은 건 15.2%까지인가 나오는 거 봤어요. 여론조사. 그리고 야. 이제 구정대가 과연 안철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긴 한데 지금 현재로 놓고 보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 변수는 이제는 절대적인 변수가 됐다. 절대적인. 어떤 면에서 절대적이냐? 반드시 야권의 후보가 통합돼야지만 확실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수치가 이제 수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10% 이상이 나오잖아요. 이제 구정 때는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러고 보면 이제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두 분은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제가 안철수 후보를 내 쪽으로 당겨서 내가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느냐? 안철수 씨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저줄 수는 없지. 지난번 출마해서 3등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최대한 끌어올려서 지분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내가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이 뭐냐? 일단 최대한 끌어올리자. 20%까지. 그러고 나서 뭐 공동정부를 얘기하는 번 해보겠다. 이 두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예. 안철수 대표가 뭐 그 정도라면 괜찮은데 네네. 사실은 보면은 자, 이 혐오감 1, 2다. 지금의 그 이제 그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저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전혀 어떤 도덕성에 문제 없는 내가 결국은 내 쪽으로 단일화해야지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냐. 이거를 사실은 설 전에 15%, 설 전에 20%만 가면 이건 분명히 설 민심 이후에는 분명히 더 큰 상승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은 내 쪽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니냐. 이 욕심 분명히 낼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비호감도 있어가지고 예. 그래도
이재명, 윤석열 씨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그래도 좀 뭐 좀 두리뭉실하게 중도론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모난 이야기 안 하고 또 있는 그뭐 어떻게 보면 슈퍼 리치맨 아니에요. 이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하는 그 이미지가 2030한테도 큰 거부감을 안 주고 또 벤처 기업인이라는 또 서울대 교수까지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큰 거부감은 안 주는 후보라서 자기로 단일화가 되면은 확실히 더 정권 교체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 희망사항이다. 제가 본인의 보기에는. 희망사항이다. 그런 분석은 할 수 있는데 그건 혹시 왜 그러냐면 아니 잠깐 네. 그렇게 저 우리 예. 뭐 정치학 박사님 우리 박 박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네네. 단지 또 혹시 이럴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안철수 대표가 그냥 그 포기를 하고 단일화해서 그다음 넘겨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대가 약해가지고 결국은 그 끌려갈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기우가 있어서 아니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는 한번 끝까지 가봤잖아요. 그래 뭐 3등으로 망해서 결국 야권 분열자로 좌파 정권 만드는데 1등 공신했잖아 그때. 이제 그런 치욕스러운 기록은 그만 남겨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지방선 서울시장 선거 때 깨끗이 양보하니까 평가도 좋고 또 좋은 서울시는 아무튼 권력을 찾아왔으니까 그나마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안철수 씨는 더군다나 지금 나라가 엉망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정말 잘못 처신했다가는 옛날에 처신해서 뭐 박원순 씨 손들어주고 문재인 씨 손들어주고 이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이번에 처신 잘못하면 만고의 역적이 됩니다. 만고의 역적. 국가 대의를 위해서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단일화를 윤석열 후보 쪽으로 밀어야 된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게 대신에 그럼 본인이 이렇게까지 자기 지지율이 높은데 그냥 맹목적으로 사실은 안철수 그 저기 대표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초기에 합당 얘기에 굉장히 수모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냥 뭐 맹탕으로 그 동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죠.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씨는 머릿속에 어떻게 내가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좀 국민들이 보기에 명분이 좋게 이렇게 합해서 선거를 치르느냐 이걸 고민하는데 저는 뭐 이제 이 정도 만약에나 구정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20%까지 올라간다면은 이제 지난번에 DJP 연합, DJP 97년도. 공동정보론까지 아마 이야기하는 기반이 되니까 20% 나오면은 충분히 그런 구상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선배님께서도 DJP 연합의 골과는 내각제를 가장 큰 그런 모델로 삼고 그리고 뭐 총리를 JP한테 주고 장관을 6석인가 아마 두고 뭐 그다음에 그 밑에 자리들 뭐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공사 사장 자리도 주고 이랬는데 그 당시 JP는 그렇게 지지율이 그 정도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충청표를 가져야지 DJ가 집권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양보를 했는데 20%까지 나오면은 아마 더 많이 요구할 거예요. 총리 자리는 당연하고 야 장관도 반 내놓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도 말이야 한 30%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공사 사장 자리도 반은 내놓고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선배님 같으면 선배님이 윤석열 후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나오면. 대통령 되려면 뭐 그거는 심각하게 고려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권 교체가 일단은 이게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잖아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명분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보통 선거가 아니잖아요. 엊그저께 조선일보 칼럼도 김대중 씨가 전 논설고문인가 그분이 이번 선거에서 지면 중국의 속국으로 살고 이기면은 그 정권 교체가 되면은 그래도 동맹 국가로서 한미일 사는 게 아니냐. 이제 그 칼럼의 그 요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게 엄청나게 비판하는 거래요. 그 간접적으로. 왜냐면 진짜 명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읽어봤으면은 그 프레임을 알아야 돼. 이번 대선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절대적으로 국내 정치에 국한되지 않아요. 이 결과에 따라서 동아시아 정치판이 구도가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대선이기 때문에 이번에 친중 성향을 가진 이재명 후보가 3불 합의 파기하겠어요? 사드 추가 배치하겠습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이재명 후보 좋아하는 그런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 언사도 나왔는데 북한한테 더 굴종적이지 않겠어요? 이런 조건이 연장되면은 무슨 명분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고 우리 후손 2030 세대가 이야기하는 정말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가 번영하는 그런 정치 체제가 되겠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거 요구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따지고 판깨고 할 그럴 때가 아니란 거예요.
합리적인 사회에서 다 줘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빨리 끌어들여야 돼. 그러니까 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예, 예. 일단은 이거저거 가리지 말고 자기 욕심 부리지 말고 정권 국민이 원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안철수 대표를 후보를 그 단일화로 끌어들여야 된다. 거기에 대한 희생은 필요 불가결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양보를 해야 된다. 근데 자, 저는 그래서 그 안철수 대표도 지난번에 그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홍준표 그때 그 대표하고 그래서 각자 길을 가다가 결국 정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뭐 요번에는 자기도 심각히 고려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단일화 변수가 또 있잖아요. 저는 그 여러 가지로 하는데 지금 이제 자리 주는 건 괜찮은데 방법론에 가서 이게 문제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방법론은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 공동정보론으로 간다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 최근 거 한 5개 합치게서 많이 나온 사람 쪽으로 당연히 후보가 돼야 돼. 공동정보론으로 간다면. 그러나 이제 지분을 이면에서 합의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두 분이서. 그것도 이제 그거 자체가 선거운동이니까 네. 야권의 네. 하나의 선거 전략이니까 옛날에 노무현 씨가 네. 정몽준 씨하고 단일화 여론조사를 이기면서 급상승해가지고 그 승기를 잡았듯이 그렇죠. 그거 자체도 선거 전략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동정부로 간다는 그런 뭐 전제 조건이라면은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 한 5개 합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쪽으로 무조건 양보를 해서 그 후보를 밀어야 되고 그것이 아니고 지분 합의로 가가지고 이면에서 협상이 된다면은 단일화 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우리 시청자들 좀 알아듣기 쉽게 공동정부와 지분 그건 뭐가 좀 다릅니까? 공동정부는 속된 이야기로 뭐 거의 지분이 5대5 수준까지 가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예, 예. 지분은 네. 뭐 20, 30%가 될 수 있는 거고 조금 7대 3, 예, 6대 4나 지분이 좀 적. 그리고 공동정부의 특징은 뭡니까? 국정 철학을 안철수 씨 것도 많이 반영해야 되는 공정정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철수 씨가 이야기하는 예. 경제 담론, 정치 담론, 남북 대 이런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게 공동정부고 지분 협상을 통한 단일화는 국정 철학까지는 아니고 단지 정권 교체가 승리하는데 기능적으로 도와주고 인적인, 나중에 결과를 나눠 먹는 거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어디 예. 저리 어떻게 그렇습니다. 배분하는 거.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잘 알아요. 그렇습니다. 예. 원체 전문가가 아닙니다. 얘기하니까. 예, 예. 자, 예, 예. 그래서 방법은 여론조사로 가는 게 예. 뭐 그게 상식적이고 공정한 거다 이런 건데 자 그러면 난 이렇게 해서 가는 것도 아까 선거 전략이 하나라고 하면 당연히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자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끼리 단합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표를 던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 교체를 지금 원하는 숨어 있는 표까지 하면은 70% 가까운 사람들이 표를 던진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정권 교체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하나 또 걱정이 안철수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렇게 단일화를 해서 이렇게 되지만, 저는 하나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네네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가 숨어 있는 표가 15%로 지금 추산하고 있는데. 넓게 봐가지고. 예, 넓게 봐서 이분의 어떤 그 지지를 못 얻어내면은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대부분 쉽게 얘기하는 막 욕하고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욕하던 골수 우파들 아닙니까? 네네네. 이 사람들이 지지는 하지만 투표를 외면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게 좀 자, 고민이 지금 현재 오늘 뭐 여론조사로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는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만은 아까 맥시멈 15%로 봤을 때 현재 오늘 여론조사 아까 뭐 안철수가 15%까지 나오는 거 아마 그 정통 보수 박근혜 지지층 15% 중에 현재 오늘 여론조사를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은 10% 정도는 윤호한테 가 있을 것 같고 현재 5% 정도는 안한테 이렇게 비토 그룹은 나눠져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단일화를 통해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또 그걸 보면서 잘했다. 우리는 정권이 돼야 된다. 뭉치자 하면은 저는 뭐 폭발적으로 단일화된 후보 쪽으로 모든 게 다 모일 것이다. 단지 메시지 내용이 중요하죠. 메시지 내용이. 그래서 그걸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왜 메시지 내용이 어떤 게 나와야지 이게 좀 영향이 이쪽으로 커지고 어떤 게 나오면은 아니 근데 그런 거죠. 아유 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버리고 단일화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데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 더군다나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이렇게 공언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나는 단일화하는 후보를 위해서 나를 지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권 교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최상의 메시지죠. 그렇게 얘기하면 금상첨화인데 그렇죠 먼저. 지금까지 저걸 봐가지고 또 윤석열 후보가 네. 아직까지는 시동을 안 걸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 시동을 좀 적극적으로 걸어야 될 필요가 있지. 윤석열 후보 이 프로를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도 뭐 몇 분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삼성의료원에서 나오셔서 집에 가길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주쯤에 아마 그러리라고 보는데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이제 그 사제에 가가지고 경호를 받으면서 이제 몸을 추스릴 텐데 저는 윤석열 후보는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사저 앞으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님 좀 몸이 편찮으셔서 좀 제가 이문 왔습니다. 돌아올 겁니다. 한두 번은.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한 윤석열을 비토하는 정통 보수들의 마음을 졸리는 마지막에 상당한 촉매가 되고 아까 얘기한 그런 메시지 나오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러면 지금 뭐 윤석열에 대해서 비토하는 정통 보수층의 많은 표심들이 뭉칠 것이다. 안철수 쪽에 가 있는 표까지도 단일화 하기 전에도 아마 빠질 확률도 있다. 그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주든 안 만나주든 이제 병원이 아니고 집으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잖아요. 이제 뭐 그거는 윤석열 후보는 얼마든지 권리가 있어요. 사저로 뭐 언론들이 오든 안 오든 그 집 앞에 가가지고 제가 좀 병문안 좀 왔다고 몸도 안 좋으신데 뵈러 왔다고 아마 안 만나줄 겁니다. 한두 번. 그럼 저는 최소한 3번은 해야 된다고 봐요. 거기서 국민들이 다 볼 겁니다. 아 윤석열 후보가 하여튼 이런 탄핵 과정에 이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 저렇게 노력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그거를 우리 윤 후보께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주위에서 그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권 교체 안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해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결국은 그 윤석열 후보가 결국은 칼자루 진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문제 세간의 평은 윤석열 후보는 기본적으로 의리, 뚝심, 고집이 있어서 좋다 이거고 문제는 조금 부족한 게 그 겸손하고 그 다음에 소통이 부족하고 또 감성이 부족하다. 근데 요즘 보니까 겸손을 일부러 겸손하라고 또 그 부인 얘기도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일부러 겸손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소통도 뭔가 좀 절제되게 좀 하려고 이제 국민의 마음이 뭔지 자꾸 알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감성적인 게 좀 안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집에까지 찾아가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본인이 그 노력하는 점을 보여주는 게 그게 바로 감성적인 접근입니다. 아 그래서 고차원적인 선거 전략이죠.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평생 검찰에서 몸담고 딱딱한 법전이나 이렇게 만지고 또 맨 도둑놈들 상대하다 보니까 감성이 우리처럼 인문학도 하고 말이 시도 쓰고 이런 사람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뭐 충분히 그런 여지가 있고 뭐 또 충청도 그 넉넉한 공주에서 태어난 분이라서 그 금강옆에 기운을 받고 이렇게 자란 집안이라서 충분히 그런 기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가 아니다. 그다음 또 이준석 대표도 옆에서 저 개인적인 감정하고 간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일단 윤석열 후보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단일화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방법에 그다음에 그 요건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덧붙여서 그 투표장으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감성적인 소통을 박근혜 대통령하고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됩니다. 예, 이게 아주 선거 전략. 이게 어디서 듣는 선거 전략보다도 사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게 하이테크 선거 전략. 시장 가서 악수하고 이런 거 소총 쏘는 거라면 이런 거 하면은 핵폭탄 터뜨리는 겁니다. 예, 고차원적인 선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몽종기와 자카르타를 연출한 영화감독 정초신입니다.
저는 충암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후보를 동문들과 함께 응원합니다. 정직한 윤석열이 정권 교체의 답입니다. 레디, 액션! 이 프로그램은 윤충모가 제작 협조합니다.